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미래를 결정지을 리플과 SC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면서 리플이 이번 약식 판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SEC가 항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플과의 법적 싸움을 계속해오는 SEC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예상이 나오며 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SEC가 블랙록에 이어 최근 신청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를 시작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다가올 것이란 소식이 전해져 많은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의 시장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7월 19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다시 한번 리플을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미국 은행들이 리플의 5대 상품 사용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며 가상화폐 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SEC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발표한 미국의 CNBC 방송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낼 것을 확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SEC와의 약 3년간에 걸쳐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13일 뉴욕 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리플은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닌 반쪽짜리 승리를 보고 있지만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이 미국 은행들이 리플의 5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리플에게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ODL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리플을 이용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아주 빠르게 하는 상품입니다. 알데로티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대화 중 일부가 실제로 비즈니스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게리 겐슬 SEC 위원장은 리플이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빨리 리플이 승기를 잡고 다른 소송 사건들 역시 빠르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EC가 리플과 최근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무마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최근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를 거둔 것과 관련해 SEC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호건 변호사는 내가 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SEC가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리플과 SEC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SEC가 아닌 리플 또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종 판결 이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고 SEC는 규정상 1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중재 항소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SEC는 최종 판결 이후에나 항소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과 SEC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이번에 내린 자신의 판결을 상급 법원으로 미루지 않았으며 사안에 대한 외부 검토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가 허용될 가능성은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어서 SEC가 항소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SEC가 만약 항소에서 승소하면 불리한 재판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만약 항소에서도 패소한다면 항소 법원의 판단을 모두 따라야 한다면서 SEC는 항소를 통해 말 그대로 엄청난 손실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더불어 항소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인 사라네폰 판사가 리플과 SEC에게 상호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따르면 서로 편한 협의 날짜 3개를 정하되 법원과 일정 조율을 위해 6에서 8주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권했으며 정말이지 드디어 리플의 소송이 끝이 보이는 속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리플이 승소까지는 아니지만 합의에 대한 기대가 거의 확정되고 있어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아주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이 SEC에 대한 승소 기대감에 따라 미국의 은행들이 리플을 다시 한번 이용한다는 소식. 두 번째, SEC는 이번 소송에서 항소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없다. 세 번째, 리플과 SEC 담당 판사가 이번 소송의 합의 날짜를 정하라는 명령. 이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리플은 승소 또는 최소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SEC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시간 끌기나 항소를 한다면 더욱더 불리하며 리플이 미국의 선택을 다시 받으면서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청난 호재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어 앞으로의 상승장과 부장 진입은 정말이지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과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들어오시면 시장의 시황 체크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를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기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